안녕하세요. 작은별 라디오입니다. 이번 내용은 바람핀 남편 이야기인데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46살 된 여자입니다. 남편은 49살 되었고요. 제가 27에 결혼해서 거의 20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동안 참고 속 끓이며 지내왔는데 하늘도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이번에 아주 큰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저는 시집 오자마자 음식부터 배웠습니다. 시댁에서 음식점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서 너무 자연스럽게 거기 음식점에 나가 일부터 배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도와달라, 일해달라 이런 말도 한마디 없었네요. 당연하다는 듯 했으니까요. 당시 시어머님이 주방을 보셨고 아버님이 홀을 보시면서 운영을 맡아서 하셨어요. 저희 남편은 그때는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저도 연애 당시에 그렇게 알고 사귀었던 거고요. 한 가지 대단한 건 아버님이 사업 수완이 좋으셔서 다른 잘나가는 음식점들 다녀오시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하시다가 가게도 옮기고 그러면서 점점 음식점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운이 좋기도 했고 워낙 부지런하셔서 남들이 봐도 충분히 성공할 수밖에 없긴 했으니까요. 그렇게 음식점이 커지자 저희 남편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가게로 들어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고요. 이게 참 웃긴 게 집안일도 그렇고 음식점 일도 그렇고 주방은 무조건 여자에게 맡기셨어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크게 꼬였지만요. 원래는 저희도 분가에서 지내다가 가게를 옮기면서 집까지 싹 다 바꿨어요. 그래서 가게 뒤편에 있는 빌라에서 저희가 2층에서 지냈고 시부모님은 3층에서 지내시게 되었습니다. 합가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어요. 당시엔 합가가 크게 의미가 없긴 했어요. 어차피 식당에서 매일 뵙기 때문에 집이 가깝든 멀든 받는 스트레스는 늘 같았거든요. 일이 고되긴 했지만 그건 힘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정말 문제였거든요. 고통은 고통으로 잊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 말이 딱 맞았어요. 남편이 가게에 들어오면서부터 기존에 봤던 고통이 싹 사라지게 되었으니까요. 남편이 속썩이는 바람에 오로지 남편에게 온 신경이 가서 다른 문제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네요. 남편이 식당에 들어와 일했을 때가 40살 때였습니다.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되었죠. 근데 그 10년 동안 제가 의심한 바람만 4번이었습니다. 정말 부지런하게 만나고 다니더라고요. 물론 그 4번의 바람을 얌전히 견딘 건 아닙니다. 첫 바람은 남편 자동차 트렁크에서 발견했는데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가게를 본다고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차부터 바꿨거든요. 퇴직금 싹 긁어다가 시꺼먼 외제차로 한 대 뽑았더라고요. 그때도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음식점 앞에 고급 차들이 주차하고 있어야 손님들이 더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 손님이 몰리는 게 아니라 여자가 더 몰리는 것 같았네요. 차 뽑고 3달도 지나지 않아서 들켰거든요. 그날도 제가 남편 자동차 트렁크에서 누가 매실 진액을 줬다고 하길래 그거 가져오려고 혼자 내려가서 봤습니다. 차가 커서 그런지 트렁크도 넓더라고요. 제일 구석에 그 상자가 박혀있길래 남편 골프 가방도 밀어넣고 혼자 거기서 낑낑거리며 상자를 꺼내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 골프 가방에서 작은 상자가 하나 툭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어보니 웬 목걸이가 있더라고요. 순간 이게 뭔가 누구 건가 하면서 디자인을 보니 어머님들이 건 아닌 듯해서 제 것 아니면 신우 건가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떤 여자가 음식점에 왔는데 그때 그 목걸이를 하고 왔더라고요. 손님으로 와서 주문하던데 집에서 쉬고 있던 남편이 달려나와 직접 주문도 받고 음식도 주고 입꼬리가 실룩거리면서 행복해 보이더군요. 그래서 그날 바로 뒤집었습니다. 제가 초보였어요. 바로 뒤집는 게 아니라 더 두고 봤어야 했는데 너무 화가 나서 남편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아니라고 무슨 목걸이냐고 모른 척했고 카드 명세서 가져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결국 위층에 계신 시아버님까지 오셔서 저희를 말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연히 아들 편을 드셨고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오해했을 거라면서 저를 몰아세우더군요. 나중에는 카드 명세서까지 찾아내서 제가 한 번 더 난리를 쳤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하고 시부모님 반응은 뻔했고요. 그날부터 저는 의부증이 있는 며느리로 찍혔습니다. 변호사도 찾아가서 만나고 상담도 받아보고 했지만 제가 가져온 증거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증거를 더 모아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가게에 나가 일을 해도 아무 의욕이 없고 이게 사는 건가 싶고 답답했습니다. 그때 시아버님이 저에게 잠깐 이야기하자고 하시더니 그때 처음으로 재산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상속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금 가게가 다 너희 몫이라며 힘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 아들은 절대 바람을 피울 사람이 아니라고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믿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안 믿었고요. 상속 이야기까지 꺼내며 저의 기분을 풀어보려 하셨지만 저희 시부모님이 정말 너무 건강하십니다.
최근 모습만 보면 제 남편 혈색보다 아버님 혈색이 더 좋으시거든요. 어머님도 점점 젊어지셨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이들도 아직 어렸고 이혼을 하려 해도 증거도 없고 그렇다고 의부증 환자 취급받으면 맨몸으로 나가기도 억울했고요. 이래저래 앞뒤가 다 막혀있는 상황이라 그냥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가게 물려받으려고 버틴 건 아니지만 정말 황당했던 게 아버님이 저번에 상속 이야기를 꺼내시더니 일주일도 안 돼서 갑자기 저희 신우가 가게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랴부랴 주방에서 일을 배우고 그 모습을 보며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 뒤로도 남편이 이상하다는 느낌은 몇 번 받았어요. 그냥 낌새가 좀 수상해서 이것저것 뒤져보면 정말 깨끗했습니다. 핸드폰 잠금 패턴도 늘 같았고요. 제가 알고 있다는 걸 아는지 절대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한번 크게 당하고부터는 훨씬 조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음식점 비우고 남편 미행하고 그러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완벽한 증거가 알아서 저에게 굴러들어왔어요. 일단 저희 음식점에 쓰여있는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입니다. 근데 사실상 출근은 9시 이전에 해서 퇴근도 거의 12시가 되어야 끝나거든요. 그래서 가게 운영을 점심과 저녁으로 두 개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점심타임은 제가 주방을 보고 아버님이 홀에 계셨고요. 저녁타임은 어머님과 신우가 주방에 있고 남편이 홀을 봅니다. 물론 다른 직원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가게 오픈을 맡고 남편이 가게 마감을 맡아서 합니다. 전 항상 8시까지 출근해서 음식점을 살펴보고 바로 주방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11번 테이블이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의자 시트도 막 구겨져 있고 그냥 딱 봐도 누가 앉았다가 나간 느낌이었어요. 당연히 CCTV랑 다 확인해봤는데 정말 딱 그 11번 테이블만 안 보였습니다. 그 위치가 음식점 입구로 들어가면 왼편에는 계산대가 있고 바로 오른편에 큰 어항이 하나 놓여있거든요. 그 어항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빗자루를 들고 가서 11번 테이블 맞은편에 있는 카메라를 슬쩍 돌려놨습니다. 그렇게 각도를 다시 잡아놓고 다음날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그날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지냈어요. 3일 정도 지나 갑자기 생각이 나서 다시 CCTV 영상을 확인해봤습니다. 오래 볼 것도 없었어요. 마감 후 상황만 보면 되니까요. 한 5분 정도 보는데 영상에서 이상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한 여자가 11번 테이블에 있었습니다. 입구로 누가 들어오는 흔적은 없고 어느 순간부터 11번 테이블에 혼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저희 남편은 계산대에 앉아 있었고요. 한참 뭘 정리하는 것 같았고 가게불을 하나씩 끄더니 주방 불만 켜놓더라고요. 불을 다 꺼놔도 어항이 옆에 있어서 그 조명 때문에 사람 모습은 다 보였어요. 그러더니 저희 남편이 아주 자연스럽게 11번 테이블로 가는 겁니다. 뭐 그 다음부터는 예상했던 상황이었고요. 둘이서 아주 분주하더군요. 아무리 분주하게 해봐야 금방 끝나서 한 10분도 안 돼서 허겁지겁 일어나더니 가게 정문이 아닌 주방 쪽 문으로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지능적으로 피해 다녔는지 알겠더군요. 아주 영화가 따로 없었네요. 진짜 대단한 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남편 자동차도 늘 11번 테이블 앞쪽 창가에 세워놓는 것 같았고요. 그렇게들 자기 자동차로 막아놓고 있더라고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있더군요. 노력이 대단해 보였네요. 그렇게 며칠을 더 지켜봤어요. 이번엔 예전처럼 혼자 열받아서 바로 쫓아가서 소리 지르거나 화내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꾹 참고 증거를 모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여자가 누군지도 알았고 저희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더라고요. 남편과 같이 저녁 타임만 와서 일하는 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저한테 엄청 공손하게 사모님이라면서 밝게 인사하던 여자였는데 제 뒤에서 저러고 있었을 줄 누가 알았겠나요?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났습니다. 영상은 충분히 모았고 CCTV 각도를 다시 원래대로 맞춰놨어요. 녹화한 영상은 따로 저장해뒀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날 잡고 남편이 일하는 저녁 타임에 음식점으로 가봤어요. 마감 시간에 맞춰서 혼자 슬쩍 들어가 봤습니다. 가게는 청소 중이었고 남편은 주방에 갔는지 홀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그 11번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거기 앉아 있는데 어떤 여자가 제가 있는 테이블로 오더군요. 그 여자였습니다. 11번 테이블에 제가 앉아 있는 걸 보고는 소스라치게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저도 그 소리에 깜짝 놀랐고요. 남편은 주방에서 뛰어나오더니 무슨 일이냐고 그 직원에게 반말로 아주 걱정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자 그 여자는 더 당황하면서
사모님이 이 시간에 여기 왜 계시냐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저를 보고는 갑자기 막 화를 내더라고요. 오면 온다고 이야기를 하지 사람 놀래게 뭐하는 짓이냐고 하면서요. 남편 말은 싹 무시해버리고 그 여자에게 앉으라고 하고서 간단하게 대화를 해봤습니다. 언제부터 여기서 일을 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참 대단했습니다. 그 여자 나이가 37살이더라고요. 참고로 제 남편이 49살이고요. 그 여자는 몇 년 전에 결혼했다가 최근 이혼해서 혼자 나와 살고 있다면서 운 좋게 좋은 직장 잡아서 정말 행운으로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왜 이혼했냐고 물었는데 그냥 성격 차이라고 우물쭈물 대답을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저보고 대단하시다면서 음식을 잘한다 어쩐다 저에게 계속 칭찬을 하는데 그 소리가 사람 놀리는 걸로 들리더라고요. 남편은 계속 제 주변에 왔다 갔다 하며 저를 쳐다봤고 그럴 때마다 그 여직원은 제 남편 눈치를 보고 있었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가계부를 끄면서 정리 끝났다고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제 팔을 붙잡고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그 여직원은 쏜살같이 어디론가 뛰어가 버렸고요. 저는 남편과 함께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보고 다음에 올 때 미리 연락을 하고 오라고 계속 그러던데 그냥 웃기더라고요. 다음은 무슨 곧 끝인데요. 영상들을 잘 모아놓고 최대한 원본 그대로 보관했어요. 그리고 밤 11시가 돼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지금 가게에 있는지 물어봤는데 오늘은 밤에 잠깐 누굴 만나야 해서 신우가 뒷정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가게로 가겠다고 하자 그럼 30분 뒤에 오라고 그때 정도면 도착한다면서 늦게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바로 시부모님이 지내시는 3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자마자 현관문을 막 두드렸어요. 시어머님이 짜증을 내며 문을 열어주셨고 전 곧바로 시아버님에게 갔습니다. 엄청 걱정하는 표정을 지으며 최근 가게에 밤마다 도둑이 들어오는 것 같다고 이거 빨리 신고해야겠다고 했습니다. 평소 재산을 엄청 아끼는 아버님은 화들짝 놀라시며 대체 무슨 소리냐고 무슨 도둑이 들었냐며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가게 CCTV에 다 찍혔다고 하면서 지금 당장 가게로 내려가서 확인하시자고 어머님도 같이 가시자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으셨고 그렇게 마감 시간에 맞춰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저희 음식점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서 어항 뒤편을 슬쩍 보니 역시 이번에도 그 여자가 11번 테이블에 앉아 휴대폰을 하며 있더군요. 시아버님은 소리를 지르며 들어가셨고 그 소리에 놀라 주방에 있던 신우까지 서둘러 나오더라고요. 계산대 뒤편에 있는 CCTV 화면으로 갔고요. 거기서 제가 준비한 영상들을 하나하나 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영상 속 11번 테이블에 있는 여자를 손으로 가리키시며 저 여자가 누구냐며 왜 저기 혼자 앉아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가게불이 다 꺼지고 테이블에 남편이 다가가는 장면까지 다 보셨습니다. 일부러 다른 영상은 넣지 않고 정말 딱 11번 테이블만 나오는 화면만 보여드렸어요. 그러니 저게 누군지 바로 알 수가 없겠죠. 옆에서 시어머님은 비명을 지르시며 고개를 돌려버리셨고요. 근데 신우는 엄청 재밌게 보더라고요. 뜬금없이 테이블 의자가 참 튼튼하다고 저 의자 얼마에 맞췄냐고 물어보더군요. 세 번째 영상이 나오자 신우가 갑자기 뭐야 저거 우리 오빠 아니야? 내가 저거 기억하는데 정말 똑같은데? 이러자 시어머님은 다시 화면을 집중하며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숨을 쉬시며 고개를 돌려버리셨고요. 시아버님도 이젠 아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저희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웬일이냐고 묻더군요. 아버님과 어머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신우만 혼자 싱글벙글 웃으면서 여기 와서 이것 좀 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영상을 보자마자 엄청 당황했고 옆에서 신우가 눈치 없이 계속 이거 오빠 옷이랑 정말 똑같은데? 라며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은 계속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아니라고 하는 건 같더군요. 그래서 11번 테이블에 있는 그 여자를 제가 데려왔어요. 한번 직접 와서 보라고 아는 손님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 여자는 영상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자기 입을 손으로 틀어막더군요. 황급히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제가 뒤에서 그 여자 머리카락에 손가락을 끼워 넣고 꽉 쥐며 다시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 아는 사람이 맞냐고 했어요. 그 여자는 저와 제 남편 눈치를 번갈아 보더니 자기는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활짝 웃으면서 그렇죠. 이거 누군지 모르겠죠. 내가 그래서 경찰에 바로 신고하려고요. 거기다가 영상 다 전달하면 될 거예요. 남편이 자기가 직접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미 그날 CCTV 15대 영상을 모두 갖고 있으니 분명 잡힐 거라고 잡히면 아주 혼쭐을 내줄 거라고 했습니다. 신우는 뒤에서 크게 한숨을 한번 쉬고
제 남편 등을 토닥이며 들어가더군요. 저는 그 여자를 꽉 붙잡고 이런 영상이 4편이 더 있으니 끝까지 보라고 했어요. 시아버님은 그런 제 모습을 보시더니 엄청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러시더군요. 너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늦은 밤에 자고 있는 시부모 깨우다가 대체 왜 이러는 건데? 이러면 속이 풀려? 무슨 소리를 듣고 싶은 거야 대체? 그러자 시어머님도 옆에서 소리를 지르며 그냥 둘이서 알아서 해결하고 끝낼 것이지 정말 지독해도 너무 지독하네. 예전부터 내 진작 알아봤다. 그래서 제가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의부증 걸린 미친 사람 취급할 텐데 지독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시라고 10년 전에 나한테 뭐라고 하셨냐고 저도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그러자 시부모님들은 그냥 나가버리셨고요. 제가 붙잡고 있던 그 상간녀도 은근슬쩍 나가려고 하자 제가 다시 휘어잡았습니다. 저 영상에 있는 여자 누군지 말하라고 그러기 전까지는 절대 못 간다고 했어요. 결국 무릎을 꿇고 울면서 죄송하다고 저에게 싹싹 빌더군요. 내가 한 달을 참으며 영상을 모았다고 저기 11번 테이블을 볼 때마다 열불이 나서 당장에 부숴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꾹 참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며 흔들고 있는데 남편이 옆에 와서 저를 말리더군요. 그래서 남편을 붙잡고 그날 10년 묵은 한풀이를 했습니다. 새벽까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영상을 들고 변호사를 찾아갔고요. 이번에는 그 정도 증거면 아무 소리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위자료는 1,500씩 받았고요. 중요한 건 재산 분할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엄청 복잡했습니다. 그 큰 음식점을 하면서 위자료만 받고 나올 수 없으니까요. 제가 그동안 그 음식점에 내 청춘을 다 바쳤는데 너무 억울하죠. 그동안 제가 받은 월급도 없고 생활비 명목으로 따로 주신 것도 없고 가게 확장할 때 저희 집 팔아서 넣은 돈도 있었고요. 여러가지 기록들이 저에게 매우 유리했습니다. 사실 그게 올바른 거였고요. 재산 증식에 있어서 저의 기여도가 크다고 인정받았고요. 웬만한 카페 하나 차릴 정도는 받았고 아이들도 데려왔습니다. 둘 다 고등학생이고 큰애는 곧 대학생이라 나는 엄마 노릇은 할 만큼은 다 했다고 아이들도 그러라고 하더군요. 저희가 살던 집은 팔았고 남편은 바로 3층으로 올라가 시부모님과 지냅니다. 듣자하니 자동차도 팔았다고 하네요. 상간녀는 당연히 저희 가게에서 잘리고 동네를 떠났다고 들었어요. 위자료는 잘 받았고요. 또 그렇게 살겠죠. 저는 솔직히 후련합니다. 가슴도 아프고 화도 나긴 하지만 지난 시간 동안 어차피 계속 힘들었어요. 그나마 제 남은 인생은 그런 답답한 기분 없이 더는 못 볼 걸 안 봐도 되니 차라리 더 좋거든요. 아주 후련하고 후회 따윈 전혀 없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정도로 가족 사업에 기여도가 많은 며느리인데 시부모들이 먼저 아들을 말렸어야 정상인데 참 어리석었네요. 이혼 축하드리고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절대로 다시 받아주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작은 별 라디오였습니다.